상가는 보고 왔고요. 상가의 위치는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모양이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을 하기에는 애매하게 생겨서 지금 고민이 되네요. 그 자리만으로 봤을 때는 마트가 하나 있고 그 반경 한 50m 안쪽에 정육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정육점 두 군데가 지금 매출이 제가 봤을 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가 살아있긴 해요. 마트가 살아있다는 거는 마트에 물건을 까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자리 위치만 확인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시장 조사는 이제 오후에 또 한 번 가서 해볼 건데요. 마트가 살아있다는 거는 야채하고 우유를 보면 돼요. 마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그리고 마트가 환하게, 예, 마트는 들어가면 환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이 얼마 정도 쌓이는지를 봐야 돼요. 잘 되는 마트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물건을 엄청 많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적재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물건을 잔뜩 쌓아야 돼요. 잘 되는 마트들은 그래요. 네. 왜 정육점 자리를 찾으면서 마트를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정육점은 1차 식품군이잖아요. 1차 식품군인데 1차 식품군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 근처에 마트가 있는 게 유리해요. 마트는 이제 사실 마트 같은 경우는 마트의 그 마트의 구조가 직영 매장하고 임대 매장이 있는데, 임대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수료 매장이에요.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면은 판매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보통 8에서 12%, 센 데는 15%까지 퍼센테이지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직영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달라지긴 하는데, 직영 매장은 이제 사장이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쌀 수는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사장은 이제 큰 매장 같은 경우 한 걸음 뒤에 빠져 있죠. 그러면 사장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장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손님이 맛있는 요리를 먹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물건의 질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장들 같은 경우, 장사 잘 되는 사장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을 딱 맞추려고 해요. 그게 사실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선까지가 딱 필요해요. 어느 선, 적정 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선수분들은 최고 좋은 그 원재료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최고 좋은 원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식당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내 실력으로 그다지 그냥 평범한 보통의 물건을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식당 셰프들이 착각하는 게, 호텔 납품 들어오는 물건들은 그 품질 자체가 좋은 물건들이에요. 그 물건들 가지고서 판매한다,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 같은 데에 밥 한 끼가 비싸잖아요. 일반 식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좋은 물건들을 할 뿐이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제가 봤을 때 근간이에요.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지금 봤던 자리 같은 경우는 제 가격만 따지면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2,000에 130짜리인데 시설 권리도 없고, 권리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존에 하시던 분이 거기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연세가 제가 봤을 땐 70에서 80 정도 돼 보이시고, 기존에 돈을 벌어 놓으시고 수술을 몇 번 하시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만 딱 하셨던 거예요. 소일거리 정도. 소일거리 정도로 본인이 집에서 놀면 뭐하냐. 그래도 장사하던 사람이니까 장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조만한 편의점 비스무리하게 개인 편의점을 하시던 건데, 아이스크림 장사로 하시던 건데, 이거를 이제 털고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좋은 가게를 싸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장에 문제가 있어서 털고 나가려는 자리들이 제일 싸요. 어떻게 보면 딱 그 케이스예요. 딱 그 케이스인데, 이제 실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또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자리를 장사를 하시면 항상 의심병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의심병.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날리면 내 돈 날리지, 그 사람 돈 날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뭐해요. 내 돈은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자리는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일매 한 150선에서 200선 이상까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게다, 자리로 봤을 때는. 근데 가게의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른 목걸이라서 가게의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가게 모양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은 내 설비를 조금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사가 될지 안 될지는 한 번 가서 몰라요. 처음에는 장사가 될 것 같은 매장도 또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매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유동 인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번에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계속 가봐야 돼요. 계속. 하루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가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과연 물건을 사러 거기 나오겠는가 라는 건데, 근처에 마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1차 식품꾼들과 공산품을 사러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은 나눠먹기. 파이, 하나의 케이크가 있다고 하면은, 케이크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나눠먹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눠먹기의 포션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정육점이 2개가 있는데 2개 정육점 매장이 다 장사가 별로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리스크죠. 자, 정육점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원래는 목이 괜찮다고 하면은 기본은 쳐야 돼요. 기본은. 근데 기본도 못 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육점 사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의 문제일 수가 더 커요. 사실 시장이 좋으면은 정육점 사장이 바보 같아도 장사는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시장 상황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후 시간에 가가지고 짚어보고, 이따가는 와이프하고 같이 그쪽을 갈 건데 가서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죠. 가게 자리 잡을 때 건물주의 리스크도 하나 있어요. 건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빡빡한 사람들도 있어요. 빡빡한 사람들. 장사가 안 될 때 건물 세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부러 미납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일부러 미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사람은 그냥 보통 그렇게 너무 빡빡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조금 빡빡한 정도? 딱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만 잘 주면은 이 사람이 내 가게 와서 뭐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가게 자리를 잡으실 때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내 장사가 잘 되면은 가게세를 올려버리는 이상한 놈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가게세를 확 올리면서 나보고 나가라는 그런 건물주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장사하다 털어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나보고 나가라 그래. 그럼 나는 그 시설비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해? 보통 식당 하나 꾸미려고 하면 거의 1억에서 8천 정도 드는데 조만한 거 하나 꾸미더라도 그거 다 그냥 죽어서 나와야 돼요. 원상복구 안 하라고 하면 다행이야. 참 이게 실제 자영업의 현실이 그래요. 자영업의 현실이 가게가 잘 되면은 건물주한테 쫓겨나요. 근데 지금 건물주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라서 그런 위험성은 없으니까 우선 안심이 되고요. 거기 시설 자체도 지금 편의점을 하던 곳이라서 담배권도 있어요. 담배권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장이긴 해요. 사실 일반 소매를 하는 입장에서 담배권이 있다는 거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담배권은 그 권리를 따기 위해서 해야 될 서류들도 있고 한데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냥 담배만 팔아도 어느 정도 용돈벌이는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짐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요. 짐을 쌓아놓을 공간. 사실 전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닥박스라는 걸 이용해 쌓아놓는데 닥박스를 이용해 쌓아두게 되면은 그 앞에 닥박스를 내비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구조상으로는 안 돼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긴 돼요. 사실 제일 베스트한 매장을 그렇게 매장을 꾸미려고 하면은 기본 1억은 봐야 돼. 1억. 근데 지금 저 매장 같은 경우는 3천 정도면은 거의 꾸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규모 이제 자영업자가 하기에는 괜찮죠. 제가 만약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고 새로 장사를 시작할 거다라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매장이에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매장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게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확 땡기진 않아요. 집객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그리고 동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제 단골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집객은 어려울 것 같지 않고 대신 고객 만족과 재구매 유도 쪽인데 재구매 유도 쪽에서도 조금 걸리는 게 길을 건너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고